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2일 도쿄에서 222명, 카나가와 66명, 사이타마 45명, 치바 34명, 오사카 184명, 아이치 86명, 후쿠오카 77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979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51,427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52,139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시가, 카고시마, 아이치, 사이타마, 오사카에서 각각 1명이 사망하여 총 5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066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079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2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2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49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73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35명으로 전체의 약 61%로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감염 경로로는 222명 중 회식에서의 감염이 17명, 가정 내 감염이 15명, 직장 내 감염이 14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하여 21명, 입원 환자는 51명 줄어든 165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6,474명, 누적 사망자 수는 336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스포츠계에도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 위치한 일본 대학 수영부에서는 10명 이상의 집단 감염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지금까지 1일 남성부원 1명의 감염을 발표하였지만 그 후 밀접 접촉자, 부관계자 등 약 70명이 PCR 검사를 받은 결과 10명 이상의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7일 추호대학과의 대항전을 취소하고 활동에 자제에 들어갔습니다. 일본대 수영부에 소속되어 있는 일본 수영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이케 리카코 선수는 평소 남성부원들과 같이 연습하지 않아 밀접 접촉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프로축구에서도 클러스터가 발생하였습니다. 11일 제1 리그의 사간토스에서 김명희 감독에 이어 12일 새로 선수와 스태프 9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간토스에서는 11일 김명희 감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12일 새로 선수와 스태프 2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았던 선수와 스태프 7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선수 6명, 스태프 3명, 감독 1명 이렇게 총 10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2일 저녁 기자회견한 사가연의 오오카 건강복지부장은 팀 내에서 클러스터가 발생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제2리그는 12일 7시부터 히로시마시에서 예정되었던 산프레체 히로시마와 사간토스 간의 경기를 중지하였으며 해당 팀은 보건소에서의 지침에 따라 14일간 자숙활동의 요청으로 당분간 팀 활동을 자제할 것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마가 끝난 후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도 칸토 지방에서는 열사병 경계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군마현 마에바시시에서는 최고기온 37.9도, 야마나시현 코슈시 카츠누마에서는 최고기온 38.2도 등 각지에서 맹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최고기온 35도를 넘는 곳은 전국에서 144개 지점이었으며 도쿄 도심에서도 35.8도의 최고기온이 관측되는 등 맹더위로 도쿄에서만 223명이 열사병 증상으로 구급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총무성 소방청에 따르면 8월 9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에서 6,664명이 열사병으로 구급 이송되어 10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연일 열사병 경계 경보가 내려지며 폭염이 덮친 칸토 지방이지만 군마현에서는 짧은 시간 기록적인 호우 정보가 나오는 등 급변한 날씨에 각지에서 게릴라 호우로 도로 침수, 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연일 폭염과 습한 공기의 영향에서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지면서 12일은 칸토 각지에서 심한 내우가 있었습니다. 사이타마현 코시가야시에서는 관측 사상 최대인 1시간당 80.5mm의 강수량을 기록하였으며 사이타마시에서는 1시간당 32.5mm의 격렬한 비가 내리고 주택가가 침수되었습니다. 강물처럼 된 도로에 물건이 흐르고 맨홀에서는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사이타마현의 JR 히가시카와구 지역에서는 계단에서 폭포처럼 빗물이 흘러들어 개찰구도 침수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쿄전력 관내에서는 한때 약 8,700채의 정전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카나가와의 사가미하라시에서는 정전이 4시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는 가정도 이어지고 있어 열사병에 대한 주의도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풍의 시즌을 앞두고 스가 관방장관이 홍수 대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昨年の台風19号をきっかけとしてまさに縦割りの弊害を除去し
こうしたダムの水量を洪水対策に使えるように見直しを行いました。 스가 관방장관이 방문한 곳은 토네가와 상류에 있는 수력발전용 스다카이 댐입니다. 태풍에 의한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처의 종적관계 행정도 폐해가 있어 전국에서 60%에 해당하는 발전과 농업용 댐이 홍수 대책에 사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댐들을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폭우에 대비하여 댐의 물을 사전에 방류하고 허용량을 늘림으로써 전국에서 현재보다 2배의 강우량을 견딜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지난 7월 일본 열도를 강타한 선상강수대는 태풍에 비해 예측이 어렵고 큐슈에서는 사전 방류를 거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今後 AI を含めた技術開発によって精度を高めていきたい、その方向で研究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다음 소식입니다. 75년 전 원폭이 투하된 직후에 내린 이른바 검은비를 둘러싸고 지원 및 보호를 받는 구역 밖에 있던 주민과 유족 총 84명이 건강피해를 호소한 재판에서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지난달 모두 원폭 피해자로 인정하고 히로시마시와 히로시마현에 대해 원폭 희생자 건강수첩을 교부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本日広島高等裁判所に控訴状を提出いたしました。 이 판결에 대해 히로시마시의 마츠이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요청으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며 히로시마시와 현이 항소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これまでの類似の最高判決とも異なり、また十分な科学的な知見に基づいたとは言えない判決内容となっている。私たちはこの早いことを結論を出してくれるものと思いましたけれども、控訴す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ですね、非常に怒っております。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히로시마시와 현은 항소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항소를 한 이유에 대해 국가가 지원구역의 확대도 시야에 넣어 검토를 한다는 방침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黒い雨地域の拡大も視野に入れた再検討を行うため、これまで蓄積されてきたデータの最大限の活用などにより最新の科学的技術を用いて可能な限りの検証を行うよう指示を行ったところであります。 이에 히로시마시는 국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 검은비 지역의 확대를 시야에 넣고 검증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힌 후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被爆という筆舌に尽くしがたいご経験をされた皆様に対する支援策にしっかりと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다음은 포스트 아베 후보 중 한 명인 자민당의 키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이 과제로 꼽히는 발신력 부족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소식입니다. 키시다 씨는 대중의 인기는 늘지 않고 항상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에 뒤처지고 있어 9월에 있을 개각과 당직 인선 전에 언론 노출도를 늘리는 등 반격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고 싶은 거 3가지, 새로운 자본주의, 디지털 전원도시, 소프트파워 외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키시다 씨는 8월 들어 방송 및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자신의 집권구상을 선보이며 키시다 컬러의 호소에 여념이 없으며 9월에는 자신의 기본 정책을 담은 책이 출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폭 피격지인 히로시마가 선거구인 것을 근거로 핵 군축과 비확산 주제의 서적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깊이가 부족한 발언의 변화도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히로시마 지방법원이 검은비 소송에서 원폭 피해자의 확대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3일 기자회견에서 대상 구역에 대해 범위의 확대는 확실히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21일에는 키시다파 소장파 의원이 히로시마시에서 여는 강연에서 발판을 굳힐 생각입니다. 한편 자민당 내에서 키시다 씨의 시선은 약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의 지급금에 대해 키시다 씨 중심으로 결정한 소득감소 세대 30만엔 지급 방안이 여론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전국민 일률 10만엔 지급으로 급선회하여 하여 키시다 씨의 조정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선택지에는 키시다 씨에게 정권 선양도 있지만 키시다 씨의 평가가 올라가지 않자 한 당 간부는 다음이 키시다 씨로 좋은지 총리는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의 열정을 꼽았으며 이는 키시다 씨를 염두에 두고 분발을 요구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초점은 내각 개조와 당직 인선에서 키시다 씨의 행보입니다. 키시다 씨는 간사장 취임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키시다파의 중견 의원도 천하를 쥐는 단계로서 간사장은 무조건 경험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니카이 간사장이 유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내각의 핵심인 스가 관방장관도 니카이 씨를 지지하고 있어 키시다 씨의 생각이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세계의 우책 아베노마스크, 고투 트래블, 국민의 혈세로 감염 폭발시키고 의료 현장을 절박하게 하고는 국민에게 아무런 사과도 없다.
그 뒤 국회도 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력투구. 아베 대신들은 추한 핑계의 반복. 이런 정부라면 필요 없다. 향후 재원은 힘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해야 한다. 현 여당에서는 누가 총리가 돼도 안 바뀐다. 지사로부터 모집하길 바란다. 이 키시다는 포스트 아베 후보의 한 명이지만 적임자인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의문부호가 붙는다. 최근 참의원에서 키시다파 의원들이 4명이나 떨어져서 선거에 약하다는 이미지는 부정할 수 없다. 포스트 아베 후보는 키시다, 모테기, 스가, 코노, 이시바 등등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도토리 키재기 상태니까 현재는 누가 뽑힐지 예상하기 어렵다. 세력 다툼의 장처럼 포스트라고. 의원은 누구 때문에 일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공무원이 작성한 글을 낭독하는 것이라면 누구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 아베의 열정이라고 하면 위화감이 강하다. 아베가 무엇에 어떤 열정을 쏟았나. 납북 문제, 북방 영토 문제, 위안부 문제, 코로나 문제 등등 말하고 있어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해결할 생각도 없이 속속 애드벌룬만 올릴 뿐. 어쩌면 애드벌룬 올리는 것을 열정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베의 열정의 반론은 모리카케를 시작으로 친구 우대만이지 않은가. 포스트 아베, 현 정부의 꼭두각시. 발신력도 중요하지만 발신한 것을 책임있게 행동,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누군가처럼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하지만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 이분은 현 정권보다 약화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할인점 돈키호테를 운영하는 회사의 올해 6월까지 1년의 결산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외국인 여행자들의 매출은 줄었지만 식품과 마스크 등의 판매가 늘어나고 최종이익 10년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하였습니다. 돈키호테를 운영하는 팬퍼시픽 인터내셔널 홀딩스는 12일 올해 6월기 결산을 발표하며 그룹 전체로 매출이 직전 연도보다 26% 늘어난 1조 6,819억 엔, 최종 이익은 6% 늘어난 503억 엔으로 10년 연속 사상 최고 이익을 경신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인해 외국인 여행자의 매출은 올해 2월 이후 급격히 떨어졌지만 식품 및 마스크 등의 상품 구비를 강화하여 판매를 늘렸습니다. 또 내년 6월까지 1년간 실적 예상으로는 수익성이 낮은 종합슈퍼의 매장을 할인 매장으로 전환하는 것 등으로 최종 이익은 1% 늘어난 510억 엔으로 다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12일 밤 가장 많이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2일 새벽에는 달에 낙하하고 강한 빛을 발하는 진귀한 발광 현상의 영상도 촬영되었습니다. 3대 유성우 중 하나로 알려진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매년 이 시기에 관측되고 지난주부터 별똥별이 점차 많이 보였습니다. 카나가와현에 있는 히라츠카시 박물관 학예원의 후지 다이치 씨가 지난 밤하늘을 촬영한 영상에서는 밝은 유성이 여럿 확인되었으며 12일 오전 1시 전에 유성우의 일부가 달에 낙하하고 충돌하여 강한 빛을 냈다고 보이는 드문 발광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 유성우는 화구로 불리는 유난히 밝은 유성을 많이 볼 수 있으며 맑은 날씨에는 1시간에 최대 30개 정도 육안으로 별똥별이 보인다고 합니다. 520명이 희생된 일본항공 전복이 추락사고로부터 12일로 35년이 되었습니다. 추락 현장인 군마현 우에노 마을에서는 추모 위령식이 치러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마을이나 일본항공 등 일부 관계자만 참가하였습니다. 1985년 8월 12일 오복명절 귀성객을 태운 일본항공의 전복기가 군마현 우에노 마을의 산중에 추락하면서 국내 항공기 사고로 가장 많은 520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측에서는 희생자 수와 같은 520개의 촛불에 불을 밝히고 추락 시각인 오후 6시 56분에 묵념을 하고 희생자를 추도하며 비참한 사고가 2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늘의 안전을 빌었습니다. 위령식에 참석한 아카바네 국토교통상은 35년의 세월 속에서 이 사고를 풍화시키지 않고 다시는 일으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참석하였다. 항공행정이나 공공교통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안전제일의 사회를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